2019년까지 봤습니다. 그죠? 2020년 또 초반에 좀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자, 2020년에는 뭐가 있었죠?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 또 이 집값이 오르면 총선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2월이 되면요, 주중에 하는 조사를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만 했거든요. 서울 집값만. 그걸 인천, 경기까지 확대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 집값 주중치도 반대를 했잖아요. 부동산은 달래입니다. 야, 총선 끝나면 다 안 하게 해줄게. 대신 총선 때까지는 야, 인천, 경기까지 해. 수도권 원래 민심, 표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총선에서. 쉽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총선 때까지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8주 동안 확정치, 서울과 수도권이 확정치를 보고하면 현장 점검해라. 청와대는 변동률 재검토하라 하면서 조작을 압박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16개 시군구에 대해서 20차례 변동률을 낮춰서 발표했다는 거죠. 원래 올라간 것보다 덜 오른 것처럼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총선 끝났어요. 여기 총선 끝나고 4월 끝나고 이제 또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떨어지다가, 자, 오르기 전에 딱 이제 보합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멈춘 거죠. 그랬더니 6월 3일에 큰일 났다 이거. 김현미 장관이 보합 이거 큰일 났어. 이러다 우리 다 진짜 타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2020년 6월에 6.17 부동산 대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는 대출과 세금을 강화하는 걸로, 자, 지금 이제 보합세까지 온 거예요.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이 내자마자 청와대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됐으니 국토부는 변동률을 챙겨보세요. 국토부 정책관이 대책이 나왔는데 아직 숫자가 안 떨어지고 오르나요? 그럼 곤란한데?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0.07% 오른 걸 0.06% 오른 걸로 이제 조작을 해서 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6.17 부동산 대책 나오지만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해요. 더 예민해지죠. 자, 0.06% 떨어뜨렸는데, 자, 그 다음 주 봤더니 또 오르는 거예요. 0.07% 또 오른 걸로 지금 중간에 보고가 된 거예요. 자, 청와대 안 되는데, 전주보다 올라가면 안 될 텐데, 전주가 지금 0.06으로 맞춰놨는데 0.06에 다시 0.07 더 오른 거죠, 지난주보다. 자, 서울 지역 변동률이 지난주보다 아래로 나와야 해요. 청와대 행정관이, 국토부 사무관 얘기해요. 그래서 최소한 0.05 나와야 됩니다. 부동산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표 전에 속보치를 보고를 하는데 안 낮춰줘요. 0.07로 그냥 그대로 속보치를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국토부 사무관이, 아니, 그러면요 0.05가 아니면 0.06이라도 좀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0.06 되면 똑같잖아요. 지난주랑 오른 게. 예. 그래서 부동산원이 결국은 0.06으로 맞춰줍니다. 예. 전주 오른 만큼만 오른 것처럼 지금 다 맞춰주고 있는 거죠. 6.17 대책 낸 지 한 달 만에 7.10 대책을 또 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었어요. 자, 7월 13일 김현미 장관이 이번 대책 정말 어렵게 통과시킨 거니까 숫자로 효과가 제때 나와줘야 합니다. 라고 국토부 실장과 과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속보치를 받아보니까 이런 0.12%가 더 오른 걸로 나온 거예요. 전주가 0.11%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오른 것보다 더 오른 걸로 나온 겁니다. 0.12%. 김현미 장관은 대책 어렵게 통과시켰으니까 효과를 보이라 그랬는데 7월 14일에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아니, 대책을 냈는데 이게 변동률이 오르는 게 맞아? 그때 행정관이 국토부 사무관에게 이 수치 맞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국토부 사무관을 질타를 하죠. 국토부 사무관은 그날 바로 7월 14일 바로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0.10%로 보고를 합니다. 낮춰요. 그 전주 0.11이었는데 그보단 조금 덜 오른 걸로 조작을 해서 한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급해요. 국토부 과장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요? 한 자릿수로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0.12를 0.10으로 한 다음에 다시 0.09%로 조작한 수치를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 보면 진술도 듣지만 카톡 내용도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자, 2020년 8월에 부동산원 직원끼리 나눈 단체 톡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2020년 11월 폭주라네요. 갑질 시전 크.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 이게 카톡에 남아있는 거예요. 2021년 2월에 부동산원은 4개 지사에게 이런 서울지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국토부 요구사항입니다. 최대한 미신고권은 가격에 반영하지 말라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공식적인 상승 사유에는 신고되지 않은 실거래라는 말은 제외 부탁드립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걸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국토부가 요구를 하니까. 자, 2021년 2월에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세금만 때리다가 후반부 되면 이제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공공주도로 83만 가구를 공급해요. 근데 그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2021년에도 여기도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네. 여기네 2월 4일이니까 요때. 2월 4일에 대책을 내놓잖아요. 요 대책. 오르니까 대책 내놓죠. 자. 너무 높은데요. 6까지는 가야 될 텐데 0.07% 올랐다고 하니까 6까지는 가야 돼. 0.06으로 낮춰달라는 얘기죠. 여기 6월 되면 또 오르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 전주가 0.11 올랐었는데 6월 2주차에 0.13 오른 걸로 주중치를 보고받은 거예요. 그때 국토부 사무관이 0.13이요?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 하나만 가시죠가 무슨 얘기냐면 0.13에서 하나는 뭐냐면 0.12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이게 집값 관련된 통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 통계도 손을 댑니다. 2020년 7월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을 이제 전세값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2가 되니까 전세값을 더 오르겠다 비판이 많았죠. 자, 2020년 11월 2일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0.12%가 올라요. 그랬더니 전세 시장이 다시 가열된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가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새 날아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표현도 좀 신박하네요. 새 날아가는 소리 하지 마라.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지금 통계 빨리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로 감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2021년 7월 이제 1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경기도 전세가가 또 너무 올라요. 그때 국토교통부가 왜 전주보다 또 이렇게 올라요? 부동산원이 전세시장 상황이 지금 실제로 급격한 상승세입니다. 라고 했더니 국토부가 이러한 수치는 상급자에 내가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로 해요? 0.31이요? 원래 0.33인데 32요? 답이 없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그럼 29요? 그렇게 해주세요. 0.33이 0.29가 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집값 통계 102번 어떻게 조작됐는지 제가 대표 사례들 쭉 연도별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국민을 속인 것도 속인 건데 이거 실제로 피해를 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많이 보면 이거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집값이 이랬는데 재건축으로 이만큼 올랐어요. 집값이. 예, 이렇게 올랐어요. 요만큼에 대해서 초과 이익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형평성 차원에서 뭐 이걸 없애네 만에 어쨌든 공약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만큼을 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재건축을 안 하더라도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 통계 가격 상승분을 빼는 건데 그럼 요만큼을 빼고 이제 요만큼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재건축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니까 원래 집값이 오른 거였으니까 그 처음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지금 지금 요거에 따르면 집값 통계를 조작하면서 이만큼 올라야 되는 걸 억지로 낮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냥 오른 건데 마치 재건축 때문에 오른 것처럼 이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을 더 내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이거는 정부에 소송을 하지 않겠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지금 아직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고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이 들어갔거든요. 어쨌건 뭐 이들 중에는 무혐의가 날 수 있겠죠. 무혐의도. 왜냐하면 이제 어디 정도까지 관여가 됐느냐에 따라서 뭐 관여를 했더라도 뭐 그게 처벌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번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통계를 조작한다는 건 완전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